국제유가의 안정세는커녕 지난주 내내 국제유가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거 배럴당 $100 이상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의 $90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 9월 8일자로 정리를 해봤을 때 9월 8일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65달러. 그래서 다시 또 $90를 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종가 기준 터치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90 더 가서 $100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상승이 얼마나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좀 크게 거실적으로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올 거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선재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유가가 최근처럼 계속 오르는 게 연속이 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이제 달러의 강세인데 달러의 강세까지 동반이 된다면 실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고 자체 생산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물가를 비교했을 시 앞으로 물가 위험이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물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연준이 더 긴축을 할 거야.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달러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졌죠. 반대로 이제 올해 다시 저희는 지금 미국 물가의 2차 스파이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어느 시점까지 네.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가 전 월비로 0.6%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CPI요? 예, CPI가 시장 전망치가 네. 그리고 이제 전년비로는 3.6%로 올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전월비죠. 근데 만약에 0.6% 시장 전망치대로 나오거나 그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0.6%만 하더라도 12개월을 만약에 계속 0.6으로만 나온다 그래도 7.2%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물가라는 거는 한 번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22년에도 보신 바 있듯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에 상승하는 모든 원천은 이제 화폐적 현상,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한정된 재화를 쫓는 현상인데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유가의 상승을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 투자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결국에 고평가된 멀티플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이미 멀티플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각종 가치주들에는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꽤 있는 편이잖아요. 네. 특히 제조업 위주로 이제 있거나 제가 아까 다른 고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나 반도체주 반도체 죄송합니다. 장비주 이런 경우도 요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었죠. 전형적인 경기 침체. 우리가 생각하는 08년 같이 유동성이 없어서 생기는 침체를 다들 우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들은 더더욱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일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입장인데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나 스토리보다는 이미 저평가돼 있고 많이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좋을 거다. 대표 섹터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 조선주는 아까 자주 말씀하셨는데 나오네요. 조선주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비주. 장비. 사실 두산밥켓 같은 경우가 기계장비. 지금 많이들 모르시는데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두산밥켓은 실적 모멘텀이 정말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다들 경기가 힘들다. 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다들 연준이 그래서 더 긴축을 더 세게 할 거여서 그쵸.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하고 잘못된 걸 두려워했다라는 물론 침체는 어느 순간 오겠지만
물가가 같이 침체와 함께 떨어지는 침체가 아니라 물가는 높은 상태로 오히려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상황에서 침체가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정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좀 섹터들을 선별하시고 당연히 그럼 에너지 관련 섹터는 좋을 것이고 뭐 단기적인 등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에너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재반등과 동시에 과연 이번에도 달러가 강해질 거냐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일주일 사이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네. 국제유가의 상단을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올해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불 위로 갈 거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뭐 아마 내년 중에는 아마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못 본 가격대를 우리가 한번 보지 못했던 네네네네. 100달러 위에 네네 100달러 위에 뭐 전고점이 제가 알기로 유가가 한 140불대였는데 그게 2008년 지금보다 유동성이 훨씬 없을 때 그럼 풀린 저 걸어다녀야 투마가 돼요. 반에 반도 안 될 때의 유가 네. 고점이 한 140불이었죠. 지금 뭐 그거에 비해 한 10배가 넘는 유동성이 시중에 어딘가에 돌아다니는데 네. 이제 각종 원자재들이 앞으로 장기 사이클을 맞을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섹터나 이런 걸 선별하실 때 네. 예, 굉장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 네. 시장도 오래 보셨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유가의 급등 그리고 이상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유가 급등과 그 상승의 장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네. 동의하십니까? 걱정이 됐죠. 이게 100불이 좀 나왔으니까 95불에서 멈추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95불, 100불 네. 하는데 자 이쪽은 아니지만 일단은 유가가 수요 기반에서 올라가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감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1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급 사이드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수요 사이드에서 뭔가 튀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리바운드를 세게 하면은 진짜 100불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제 단견으로서는 100불 이상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수요 사이드가 견인 안 되고서는 목이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들고요. 변수는 공급 사이드에서도 그 이젠 우리 사우디하고 이제 러시아가 공조해서 한 건데 뭐 다른 나라들은 그다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그렇게 반기는 거냐라고 할 때는 모든 그 유가를 그러니까 원유를 엑스포트하는 유럽, 걸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아주 편안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격 오르는 거를 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꺼려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뭐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UAE라든지 다른 나라, 심지어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그 협조는 아니더라도 그 유가 고공 행진에 대한 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소지가 네. 연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번에 우리가 지금 목요일도 한번 어떤 교수님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이게 이상하게 튈 수 있는데 지정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상회담 같은 게 APEC 회의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를 또 사야 되는 시기도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만약에 100불 정도가 도달한다면은 그건 진짜 스파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거기까지 못 가고 일단 올해는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얘기를 네네.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란이 미국하고 이제 또 손 잡고 요 유가를 좀 안정시킬 만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희망이 좀 하나 있긴 한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조금만 수요 측면에서 네.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뭐 중국의 경기가 힘들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 중국의 원유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 원유 수요가요? 원유 수요가 항공유가 됐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봤을 때도 글로벌 원유 수요는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공급은 반대로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누적으로 이제 합산을 했을 시 주간마다 이제 재고가 발표가 되잖아요. 85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네. 하물며 이제 SPR을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이제 워낙 그 작년에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단 단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략 비축유를 인위적으로 풀었는데 그렇죠.
전략 비축률을 합한 재고량은 1980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란이나 예를 들어 어느 뭐 어떤 다른 국가들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유를 좀 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란은 제가 알기로 이미 지금 굉장히 생산량에 굉장히 이제 막대한 부분까지 이미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네네. 기대할 부분은 그럼 크지를 않겠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라는 그 에너지라는 건 결국에 이제 캐펙스 사이클을 과거에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데 네. 캐펙스를 너무 지난 10년 동안 다 성장, IT 뭐 이런 미래의 산업 저금리 시절 때 잘 나가던 산업들에만 다 집중이 됐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의 유정들 있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 실제 원유 공급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유정들에서 그 생산 효율성이라고 하죠. 네네. 그 한 유정당 이제 실제 그 생산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극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정의 숫자도 줄어들고 네. 있는데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아주 저희는 몇 년 안에 좀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부분이 급등을 하는 이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 많은 뭔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와야지만 이게 조금 상쇄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브렌트 기준으로 $90 선 이상을 넘어서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누를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훈 기사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관련한 뭐 수혜주 오늘 뭐 정유학주 좀 오르거나 그러고 있나요? 정유학 미리 올랐다 보니 뭐 크게 크게 반응 상승은 없나요? 하지 않고 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화학주는 포인트가 수요입니다. 아직 네. 수요가 못 돌고 있어요. 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먼저 돌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수요인데 이게 뭐 중국 경기 부양 또는 실수요 회복 그 부분을 초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국제유가 관련해서 우리 네 분의 고수님들의 의견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려 고수의 의견입니다. $95 선까지는 일단은 허들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더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소 고수의 의견은 아람코 때문에 연말까지는 오르겠네. 아람코 상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선철 고수, 국제유가 상승세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성훈 고수는 유가 상승, 운송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하라. 이렇게 된다면 또 항공주 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가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미칠 영향과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